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3월 1일 오늘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모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3월 1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45분 현재 기준 주요 지수 등락을 보면 상해종합지수 플러스 1.09%, 심천성분지수 플러스 2.22%, CSI 300지수 플러스 1.41%, 홍콩 항생지수 플러스 1.3%, 홍콩 H지수 플러스 1.51%입니다. 벌써 3월 1일이네요. 올해 6분의 1이 벌써 지났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네요. 찐중투 직전 영상에서는 CICC가 2월 28일에 발간한 중국 시황 리포트를 공유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2월 28일 같은 날에 중신증권이 발간한 시황 리포트를 공유드릴 건데요. 중국에는 증권사가 100개 이상이나 있고 증권사마다 증시에 대한 판단과 전망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증권사 리서치 센터 리포트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다 작성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CICC나 중신증권 같은 대형사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신증권 리포트 제목은 步入瓶颈期转战新主线 직역하면 증시가 평정기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주선으로 전전해야 한다인데요. 여기서 평정기 중 정자는 정할 정자가 아니고 고요할 정자라서 즉 증시가 춘절 연휴 이후의 급락기를 겪은 후 이제는 점차 진정되는 시기로 들어설 것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주선으로 전전하다 중 주선은 여기서 주는 임금주, 주인 주자고 선은 줄 선자라서 주선은 주되는 선, 즉 증시로 말하자면 주요 투자 업종 또는 메인 투자 분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신증권 리포트 제목을 좀 풀어서 번역하자면 증시는 춘절 연휴 이후의 급락 장세에서 이제 점차 평정기 즉 진정되는 시기로 들어설 것이고 이 평정기 동안의 투자 전략은 기존의 주요 투자 분야에서 이제는 새로운 업종으로 옮기는 걸 권한다입니다. 중국 현지 리포트라서 중국식 표현이 비교적 많고 직역했을 때 좀 어색하고 딱딱한 표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원문을 직역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리포트는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춘절 연휴 이후 증시 급락 리뷰와 향후 전망이고 제목은 급락 이후 증시는 균형으로 돌아갈 것이고 향후 느린 상승 3부작 중의 평정기로 본격 진입할 것이다. 총 3단락이 있는데요. 첫 단락 소제목은 기관이 큰 비중을 담았던 종목들이 역전돼 버려서 시장 유동성은 약간 타이트한 균형 상태에 진입할 것이다. 이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절 이후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이익 실현으로 인해 그동안 기관에서 큰 비중을 둔 우량주들이 크게 조정됐다. 그동안 기관 포트 중 비중이 큰 종목일수록 춘절 연휴 이후 낙폭이 더 컸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공모펀드 포트 중 비중이 20% 이상인 종목은 춘절 이후 10.9% 하락했고 포트 비중이 15%에서 20%인 종목은 춘절 연휴 이후 8.2% 하락, 포트 비중 10%에서 15%인 종목은 춘절 이후 7.7% 하락, 포트 비중 5%에서 10%인 종목은 춘절 이후 2% 하락했고 포트 비중이 0에서 5%인 종목은 춘절 이후 3.7% 상승했고 포트 비중이 0%인 종목은 춘절 이후 7.9% 상승했다. 이렇게 공모펀드에서 큰 비중을 둔 종목들이 빠른 속도로 급락한 가운데 중신증권의 조사에 의하면 고객들의 신규 펀드에 대한 청약 욕구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기존에 매수한 펀드도 향후 반등 후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신증권은 3월에 신규 출시될 펀드 규모를 1,500억 위안에서 1,900억 위안으로 예상하며 이는 이번 증시 조정 전에 예상했었던 2,000억 위안보다 적고 시장 유동성은 약간 타이트한 균형 상태에 진입할 것이다.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은 외부의 의외적인 충격이 공진을 형성해서 중국 증시 낙폭을 확대시켰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시 투자 심리가 비교적 약한 배경하에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주식거래 인지세를 올릴 것이라는 재료가 갑자기 홍콩 증시의 낙폭을 확대했다. 이외에 최근 국제상품 가격의 빠른 상승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을 빠르게 올려놨고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기존 계획보다 좀 더 빨리 퇴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했다.
또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컨센서스가 기존의 2024년 초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졌다는 것이 글로벌 국채 매도세를 유발시켰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연초 대비 각각 51bp, 11bp, 57bp, 33bp 상승했다. 선진국 국채 매도세는 자산운용 기관들로 하여금 포트폴리오를 발빠르게 조정하도록 했고, 고밸류에이션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 축소가 이어졌고, 동시에 신흥시장의 자금 유출도 이어졌다. 중국의 북상 자금,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호강통, 성강통을 통해 중국 주식으로 투자하는 자금을 보면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즉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 자금의 유출 규모는 61억 위안에 달했는데, 이러한 유출 속도는 과거 2달 동안 비교적 드물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 소제목은 대내외 유동성 압력이 점차 완화되면서 증시 조정 여지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국내 거시경제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지난 2월 26일 정치국 회의에서 안정성을 재차 강조했고, 최근 은행 간 7일물 레포 금리 등 은행 간 단기 금리는 역 RP 금리 위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2분기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비교적 높다 하더라도 거시경제 유동성을 긴축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증시가 거시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도 하락한 상황이다. 국내 증시 유동성 측면에서 중신증권의 조사에 의하면 춘절 연휴 이후 2거래일 동안 펀드의 순매도율은 평균 0.3%에 달했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즉 23일부터 26일까지 4거래일 동안 펀드 순매도율이 절반 하락했는데, 춘절 연휴 이후 증시가 빠르게 급락한 후 펀드 투자자들의 매도 욕구는 오히려 약화됐다는 걸 말해준다. 한편 공모 펀드들의 포지션 조정이 이제 곧 막바지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올 들어 신규 발행한 5,264억 위안 규모의 주식형 펀드는 이번 급락을 겪은 후 점차 주식을 사들일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유동성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다. 해외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대부분 통화 완화 정책을 재차 표명한 가운데, 설령 향후 증시가 국채금리의 빠른 상승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금융 환경의 악화로 인해 미 연준이 국채금리에 대해 더 많은 가이드를 제시하도록 해서 국채 매도 압력을 완화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부분이고요. 주로 춘절 연휴 이후 증시 급락 리뷰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은 증시가 급락한 이후 점차 평정기에 들어서면서 경제, 정책 기조, 증시 트렌드가 어떤 특징을 시현할 거냐인데요. 제목은 증시 평정기에 경기는 안정적인 개선이 계속될 것이고, 정책 기조는 평온할 것이고, 증시 트렌드는 전환되는 특징을 시현할 것이다. 고 마찬가지로 3개 단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단락 소제목은 경제가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의 경제 지표 중 고정자산 투자, 특히 제조업 투자가 기존의 호경기 추세를 계속하면서 부동산 개발 투자와 인프라 투자보다 좋을 것이다. 소비 분야에서 1선 도시와 2선 도시, 즉 대도시의 서비스형 소비가 매우 좋을 수 있다. 글로벌 코로나 상황이 점차 통제 가능한 쪽으로 가면서 해외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된다면 중국의 대외 무역은 여전히 적극적인 상태를 시현할 것이다. 3월부터 중국 경제는 매월마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1분기 GDP 성장률은 16%에서 17% 구간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올해 1분기 예상치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작년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시 코로나 확산이라는 큰 충격으로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는, 즉 기저효과가 워낙 컸다는 점 참고하세요.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은 양회는 정책상 평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양회 기간에 거시경제 정책은 온건하고 중성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재정 적자율은 3.2%에서 3.3%, 신규 지방 특수 채권 한도는 3.3조 위안으로 예상하고, 코로나 대응 특별 국채는 더 이상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용자 증가율 목표치는 계속해서 해당 경제 성장률의 대체로 부합할 것이고, 약 11%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올해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시장 기대치를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산업 정책은 계속해서 아킬레스가 되는 분야에서의 돌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그중 집적회로 반도체가 중점 사업이 될 것이고 군대 건설 분야가 보상식의 발전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탄소 중립, 반독점과 공동 부유가 지금까지의 양회에서 드물었던 정책 변화 포인트가 될 것이므로 중점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단락 소제목은 성장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상승, 반면 고확실성 주식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하락,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재균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자산의 고밸류는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고확실성과 고퀄리티를 가진 자산에 대한 고프리미엄을 반영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점차 통제되고 글로벌 경기의 빠른 회복에 따라 실적 이익에 있어서 보다 큰 탄력이 있는 경기 민감주, 보다 높은 성장성과 일정한 불확실성이 있는 성장주가 보다 높은 투자 가치를 시현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 행위 측면에서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기관화 수준이 신속하게 높아지고 자금이 1등주, 우량주로 집중되고 신규 발행 펀드의 매수세가 핵심 자산이 더 높은 유동성 프리미엄을 얻도록 계속 추진했는데 이번 급락을 겪으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 배치에 있어서 중소형주 중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밸류에이션 상황으로 봤을 때 CSI 300 지수의 고정기준 밸류에이션 분위수는 여전히 93%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반면 중소형 성장주로 구성된 중증 500 지수와 중증 1000 지수의 고정 밸류에이션 분위수는 각각 28%, 33%로 여전히 비교적 낮은 수준에 위치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 증시 평정기에 경기는 안정적인 개선이 계속될 것이고 정책 기조는 평온할 것이고 증시 트렌드는 전환되는 특징을 시현할 것이다. 이어서 리포트 세 번째 부분은 평정기에 있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인데요. 제목은 평정기 동안은 새로운 업종으로 옮겨서 투자하는 걸 건의한다입니다. 4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 소제목은 부동산, 보험 등 저밸류, 고가성비, 방어주 성격을 가진 업종을 적당히 배분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종의 주요 사업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 관리 등 자산 소요 규모가 작은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투자성 부동산이 안정적인 경영성 매출을 창출하면서 우량 부동산 기업이 장기 성장성과 단기 실적 안정성을 겸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보험 수요는 고객 구매력의 회복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본다. 보험은 통상적으로 경기 민감주보다 좀 늦게 움직이는 성격이 있고 현재 일부 종목의 주가는 사상 최저치에 처해 있으므로 과거 평균치로 회복하는 과정은 밸류에이션 회복에 있어서 비교적 큰 여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은 화학, 비철, 금속 등 호경기 경기 민감주 배치는 계속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급 불균형 배경하에 상품 가격의 보편적인 상승은 화학, 비철, 금속 등 경기 민감 업종이 높은 경기 상황을 유지하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다. 화학 업종은 수요 회복과 유가 상승의 동반 작용하에 춘절 이후 주요 상품 가격의 급등은 관련 업종의 강세를 추진할 것이다.銅과 알루미늄을 비롯한 공업 금속 가격은 2022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철 금속 업종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동반 상향과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초 금속과 에너지 금속 및 희토류를 중점적으로 주목한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 소제목은 과학기술 안전과 국방안전 중점 주목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핵심적인 과학기술 분야라는 전략적인 중요도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고 산업정책도 계속 강화될 것이고 최근의 정치국 회의에서 과학기술 전략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 곧 상장하게 될 과창판 ETF도 이번 조정 후의 업종에 새로운 자금과 관심도를 가져다 줄 것이다. 참고로 중국 국내 ETF는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어요. 중신증권은 그동안 충분한 조정을 겪은 소비전자, 국산화 대체 진도 가속화 중인 반도체 장비와 정보 안전 및 군수업종 중 턴어라운드가 명확한 세부 분야에 중점적으로 주목한다. 여기서 소비전자에는 애플 밸류체인 중 VR 관련 진전, 그리고 자동차 전기전자 관련 기업을 주목하고 군수업종은 주로 항공 엔진, 미사일, 군대 정보화 등을 주목한다.
이어서 네 번째 단락 소제목은 작년 코로나 타격으로 손실을 본 업종 비중 확대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작업을 점차 진행함에 따라 주요 국가 지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신규 사망자 수는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상황은 점차 전환점이 도래되고 있다. 중신증권은 올 연내 글로벌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작년의 코로나 영향으로 손해를 본 업종은 올해 지속적인 회복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자동차 부품, 가전, 가구, 관광, 호텔, 항공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주목한다. 이렇게 중신증권은 증시 평정기 동안은 위의 4개 분야를 추천했고 각 업종 연구팀의 의견을 취합해 3월 추천주로 다음 몇 개 종목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종목은 완크, 완과, 종목 코드 000002, 보험주는 중국 태평양 보험 601601, 비철금속은 자금광업 601899와 운남 알루미늄 000807, 보풍에너지 600989, 면세점은 중국 중면 601888, 군수는 중항중기 600765와北摩高科 北摩과학기술 002985, 전자는 끄얼股份 가이 002241, 반도체 장비는北方华创 북방화청 002371을 들었습니다. 리포트 끝에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글로벌 코로나 반복, 백신 접종 예상치 하회, 미중 과학기술 무역 분야 마찰 심화, 국내 경기 회복 속도 예상치 하회, 국내외 거시 유동성 긴축 상황 예상치 상회 등을 들었습니다. 네, 2월 28일 CICC가 발간한 중국 시황 리포트에 이어 같은 날 중신증권이 발간한 중국 시황 리포트까지 공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